안녕하세요. 보금쌤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긴팔을 입었어요. 이제 텍사스의 아침은 약간 쌀쌀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낮에는 여전히 더워요. 근데 아침과 밤의 기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늘은 미국 간호사와 한국 간호사의 차이점, 다른 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떤 부분은 미국 간호사가 좋고 어떤 부분은 또 한국 간호사가 좋기 때문에 그냥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차이점, 그리고 미국 간호사는 어떤지, 한국 간호사 생활에서 했었을 때는 어땠는지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저의 경험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스케줄. 한국의 스케줄은 약간 플렉서블 하죠. 3교대라고 하죠. 데이 했다가 이브닝 했다가 나이트 했다가 오프 했다가 뭐 나오대도 있고 나오이도 있고 나오오대도 있고 되게 싫어하잖아요. 나오대는 그런 근무들. 그리고 인터벌이 8개인지 인터벌이 7개인지 뭐 인터벌이 5개인지 그런 거. 그리고 막 이브데이가 있다 없다 뭐 그런 게 되게 많이 조금 좋지 않죠. 미국에 오니까 데이인지 나이트인지 이게 픽스를 해서 딱 그것만 일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8시간 근무잖아요. 나이트도 8시간 근무죠. 사실은 더 일찍 오고 더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8시간 딱이다 라고는 말을 할 순 없지만 일단은 8시간 주 5일 근무가 되는 거죠. 데이 하든 이브닝 하든 나이트 하든. 그런데 미국은 12시간 근무예요. 12시간 근무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3일만 출근을 합니다. 12시간씩 3일. 그래서 데이와 나이트를 기준으로 하면 병동에 있을 때랑 지금 수술실이랑 출근 시간이 좀 다르긴 한데요. 병동에 있을 때는 나이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그때 6시 45분까지 일단은 브레이크룸에 들어와야 해요. 들어와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각이 되거든요. 6시 45분까지 병원에 도착을 하고 클락인을 하고 나면 5분 정도 허들 시간을 갖고 6시 50분부터 병동에 나가서 환자를 체크하고 인계를 받게 돼요. 그렇게 인계를 다 받고 나면 이제 나의 일이 스타트가 되는데요. 그렇게 12시간을 일하면 6시 반에 끝나야 되잖아요. 6시 45분에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분의 브레이크 타임과 이거는 유급이에요. 유급으로 브레이크 타임을 주고 30분의 무급 런치 타임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30분의 런치 타임이 빠지기 때문에요. 6시 45분에서 7시 15분까지 일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2시간이 되기 때문에 인계를 끝나고 7시 15분 이후에 병원을 나서게 됩니다. 일찍 나가도 돼요. 일찍 나가도 되는데 너무 일찍 나가는 건 안 되고 일찍 나가도 되지만 저는 사실 돈을 받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무조건 7시 15분은 넘기고 집에 갔습니다. 그랬고 지금 수술실에서는 사실 인계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시 반까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허들과 세팅 시간을 다 거치고 여기도 똑같아요. 20분의 브레이크 타임과 돈을 주는 브레이크 타임과 30분의 무급의 런치 타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오후 3시까지 일을 하고 10시간 근무하면 5시까지 일을 하고 12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7시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라서 3시 땡 하면 집에 가는데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저는 12시간 근무하기로 픽스를 했거든요. 주 5일 근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지난주에 저희 동기들이랑 같이 시프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시프트를 이게 선택하는 뽑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전부 다 너도 나도 12시간 근무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뽑기를 했습니다. 재뽑기를 했고 그날 제가 콜아웃을 사실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스캇이라는 제 동료가 저를 대신해서 뽑아주었는데 어우 금손을 가진 아이였어요.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2시간 시프트로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독립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독립하는 날짜도 정해졌더라고요. 12월 15일부터.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욕을 찌바기로 얻어먹겠죠? 그렇게 스케줄은 픽스가 되고, 데이로 나이트로 나뉘어지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왜 임신을 하면 나이트를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픽스를 한 근무기 때문에 데이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서 데이로 바꿀 수는 있지만,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나이트 근무를 못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병동에서 일을 할 당시에도 임신한 아이들이 나이트 근무를 뛰고 같이 뛰고 그렇게 하는 거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줄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연차나 이런 걸로 가게 되면, 한국에서는 한 달 일을 하면 연차 1개가 월차죠. 월차 1개가 생기고 1년 맥스로 일하면 15개인가 16개가 생기죠. 그죠? 그리고 연차별로 그 연차가 생기는 날짜도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내가 일하는 시간에 따라 PTO라는 Paid Time Off라는 시간별 PTO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여기도 똑같이 간호사들의 집단이고, 병원은 간호사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PTO를 쓴다, 리퀘스트 오프를 쓴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그것을 허락을 받아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아파서 날리는 시콜은 언제든 가능하죠. 근데 한국은 사실 좀 눈치가 많이 보이잖아요. 내가 아프다고 해도, 제가 그때 코로나 때였었는데, 제가 어느 병원이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때 당시에 저희 병동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병동 환자들을 코로나 검사를 하고, 확진이 되면 코로나 병동으로 그 환자를 옮기는데, 있는 코로나 병동에 그 환자들을 옮기는 게 아니라 저희 병동에 전체 환자가 가야 되니까 코로나 병동 하나를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는 누가 되겠어요? 저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걸린 간호사를 그쪽으로 보내서 일을 시키고, 코로나 안 걸린 간호사들은 여기서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나이트인데 진짜 12시간, 13시간 근무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도 막 잘려가면서 일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오버타임을, 책정된 오버타임이죠. 원래 일찍 오고 뭐 조금 늦게 가고는 오버타임을 책정 안 하잖아요. 책정된 오버타임이 50시간이었던가 60시간이었던가 그랬어요. 그때 제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그때 코로나 병동에 픽스돼서 코로나 간호사로 일했던 간호사들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원래 받았던 월급의 거의 2배 가까이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한국은 그렇게 사실 최소 인원으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콜을 날리는 것도 그렇고, 연차를 쓰고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도 사실 눈치가 많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 매니저급에서 최대 인원을 넉넉하게 인원을 뽑아놔요, 사실. 그러면 이제 누가 시콜을 날려도 대체할 인력이 있고, 연차를 가더라도 대체할 인력이 생기는 거죠. 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부서들은 조금 간호사를 넉넉하게 뽑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병동에서의 매니저도 지금도 많이 뽑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도는 널스들은 플로팅을 당하게 됩니다. 플로팅이 뭐냐면 간호사가 모자란 부서, 갑자기 그 부서에 콜아웃을 많이 날렸다 그러면 그 부서에도 간호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넉넉한 부서에서 그쪽으로 간호사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거를 즐기는 간호사도 있고요. 저처럼 플로팅 되게 싫어하는 간호사도 있어요. 제가 수술실로 옮겼던 이유 중에 하나도 플롯이 싫어서 였던 것도 있었어요. 저희 병동 널스들이 거의 매일 한두 명이 꼭 플롯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타임이면 무조건 플롯이 있고, 레귤러이면 순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플롯을 대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플롯을 가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플롯으로 가게 되면 좋아하는 애들은 무슨 이유냐면, 내 병동에 있으면 힘든 환자를 더 많이 보는데 다른 병동 가면 플로도 널스이기 때문에 좀 쉬운 환자들을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 밤새도록 너무너무 좋았어. 나 이제 플롯막 가야지. 이런 애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영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남의 병동 가서 일을 하는 게 되게 힘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한국은 병원에서 간호사를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뽑은 간호사를 넌 어느 부서에 가서 일해, 넌 어느 부서에 가서 일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가 픽스가 되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뭐 ICU나 이런 경력이 있으면 그쪽으로 거의 대부분 보내주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부서를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공고를 매니저급에서 내요. 실제로 뭐 텔레메트리 유닛에서 간호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공고에 텔레메트리 유닛이라고 뜨고, 공고에 ICU라고 뜨고, 공고에 트라우마 유닛이라고 뜨고, 그렇게 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넉넉한 인원을 확보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병동에는 넉넉한 인원의 널스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다른 병동에는 널스가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뽑고 그렇게 병동에서 뽑다 보니까 사실 해고는 한국보다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많이 해고를 시키지는 않아요.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제가 해고를 당한 케이스를 2번을 봤는데요. 한 번은 사실 좀 심하다 싶을 만큼 일을 너무 못하고 밤에 계속 자고, 그러면서 눈치도 없어서 말도 되게 함부로 하고 그런 애였거든요. 뭐 영어는 저보다 잘했죠. 그런데 영어를 못한 제가 아니라 걔가 잘렸어요. 그랬던 경우 한 번. 제가 같이 일했던 병원에 한국인 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 어떤 애가 콜아웃을 많이 날렸다는 이유로 한번 잘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하나의 핑계지 아마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병동에 있었을 때 콜아웃을 정말 16개까지 썼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원래 6개가 맥스입니다. 1년 동안 6개가 맥스라서 거의 2달에 한 번 이렇게 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매니저 재량이에요. 매니저 재량이고, 매니저가 바뀌고 나서 좀 있다가 16개까지 썼는데, 그때 제가 이게 verbal warning을 처음 받았어요. 처음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조금씩 이렇게 콜아웃을 날리긴 했죠. 날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잘렸어요. 근데 그 아이는 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저를 보시면 영어가 잘리는 가장 큰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일을 못해도 일을 할 수 있고, 잘릴 만큼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자 수, 한국에서는 제가 여러 병원에서 일을 해봤는데, 이거는 뭐 팀널싱이냐 아니면은 이게 펑셔널이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 다른데, 펑셔널일 때는 환자를 20명 가까이도 보면서 일을 하잖아요. 하면서 그 20몇 명 되는 환자 액팅을 모두 혼자 담당하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고 팀으로 했을 때도 최소 8, 9명 이렇게까지는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환자가 없을 때만 6명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미국에 오면 환자 수는 작습니다. 저는 나이트 때 일을 했고, 저희 병원이 나이트 인원이 사실 좀 많았어요. 널스가 데이보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나이트가 널스가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제가 왔을 때도 그렇고 2년 반을 일하면서 병동에 나이트 인원이 데이보다 훨씬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환자를 4명 받고요, 어떤 날은 5명 받는 그런 정도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하다 왔을 때 환자를 5명 본다라고 했을 때, 와, 이거 꿀이다 라고 생각이 사실 들었었는데, 그것도 일하다 보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아씨, 4명 보는 게 더 좋고, 4명 보다가 5명 보니 힘들어 죽겠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환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인데, 진상 환자가 어떠냐, 환자의 종류가 어떠냐라고 물으시면, 여기는 미국입니다. 한국의 진상 환자의 스펙트럼은 요만하다면,
미국의 진상 환자의 스펙트럼이 이만해요.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좋은 애들은 또 이만큼 좋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듯이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어딜 가든 또라이는 있습니다. 근데 중증도를 따지면 사실 미국의 중증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저질환들이 대부분은 깔려 있거든요. 한국은 엄청 중한 환자는 좀 많이 중하겠죠. 그 병동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기저질환은 막 깔려 있지는 않잖아요. 뭐 투석 환자나 이렇게 보면은 당뇨, 뭐 고혈압 뭐 이런 게 깔려 있는데 그게 여기서는 그냥 대부분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 고혈압, 불안, 우울, 그리고 바이폴라도 되게 많이 봤고요. 그리고 COPD, CHF, CKD, 그리고 이 정도는 진짜 늘 환자를 받았는데 이 정도는 늘 기본으로 있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병원을 가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병원에 입원하는 게 되게 힘이 들잖아요. 이렇게 보험도 있어야 되고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요.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병이 있지 않는 이상 병원에 입원도 잘 안 하고 입원을 해도 빨리 퇴원을 시키고 다시 오고 이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중증도는 많이 높은 편입니다. 한국에 비해서 그렇게 중증도가 높다 보니까 5명을 보는데도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코사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간호사의 코사인이 필요해요. 폴리를 할 때, 그리고 이렇게 뭐 C라인이나 이런 거 드레싱 체인지를 할 때, 스킨 어세스를 할 때 그런 코사인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빨리 쳐낼 수가 없는 그런 게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의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한국은 사실 뭐 있어봐야 베지테리언이 다잖아요. 시기를 받으면 고기를 안 먹어요. 뭐 알러지의 종류도 되게 작아요, 한국은. 근데 미국으로 오면 뭐 코셔식도 있고 무슨 식도 있고 무슨 식도 있고 베지테리언인데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알러지의 종류도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알러지를 듣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환자 한 분이 이게 뭐 이거 뭐죠? 이 여자분들이 이거 쓰는 거 그걸 쓰고 있는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남자 간호사를 거부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문 앞에 아침까지 그 남자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방문 앞에다가 이 환자를 방문할 시에 널스를 먼저 찾으세요라는 문구를 꼭 써놨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환자의 보호자가 이걸 벗고 자기 때문에 남자한테 보이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 헤어를. 그래가지고 그걸 꼭 붙여놨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트랜스젠더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보면 남자예요. 남자인데 미스 누구누구 아니면은, 그리고 인계 줄 때도 히라고 하면 안 되고 쉬라고 꼭 넣어줘야 되고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잘 못 봤던 에이즈 환자가 거의 매 어사인마다 받게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환자의 중증도나 이런 스펙트럼은 미국이 넓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간호사들은 자기 업무가 아닌 것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실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동의서도 받아야 돼, 퇴원 설명도 다 해야 돼, 수술 준비하고 뭐 설명하고 모든 걸 다 간호사가 다 해야 돼. 케이스 매니저가 하는 역할들, 소셜 워커들이 하는 역할들, 그리고 시기 넣고 뭐 하고 이런 거 전부 간호사가 하잖아요. 그리고 검사 예약도 간호사가 잡아주고 되게 중간자의 역할로 이리 연락하고 모든 걸 간호사가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미국에 와서 제가 좋은 거는 케이스 매니저 역할이 따로 있고 소셜 워커 역할이 따로 있고, 그리고 환자가 입원했을 때 시기 부분에서 다이어티션이 와가지고 환자한테 물어보고 시기를 다 해주고, 그리고 검사 처방이 나면 CT실이나 이런 데서 알아서 예약을 해가지고 병동에 전화를 줘요. 이 환자
지금 CT 갈 건데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뭐 해주고, 그리고 퇴원 오더에서도 내가 그러니까 전화를 할 일이 한 번씩은 생기죠. 근데 내가 크게 많이 전화를 해야 할 필요성은 못 느끼게 하는, 퇴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간호사도 있어요. 그 간호사가 퇴원할 때 환자한테 필요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퇴원을 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간호사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내 할 일만 딱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병원은. 근데 저희 병동에 한국인 선생님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분이 달라스로 가셔가지고 약간 작은 병원에 있었는데, 거기서 본인이 케이스 매니저 역할이랑 소셜워커 역할을 본인이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병원 바이 병원인 것 같기는 해요. 미국에서도 좀 작은 병원을 가면 간호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대청소 날이었는데 간호사한테 대청소를 시켰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에어컨 막 닦고 있고 위에 가서 창문 막 닦고 진짜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청소해 주시는 분도 따로 있고 저희는 진짜 저희 할 일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도 따로 있어가지고 뭐 검사할 때 검사실에서 트랜스포테이션을 이렇게 오더를 넣으면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환자를 픽업해서 데리고 가서 환자 검사하고 데리고 오고 환자를 다시 눕혀놓고 뭐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굳이 막 신경 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환자가 만약에 시저가 있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널스가 꼭 동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렇다고 뭐 운전해서 막 배드 드라이버가 돼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가서 이렇지는 않아요. 그냥 옆에서 같이 가서 혹시나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것만 있을 뿐이죠. 그에 반해 급여가 많죠. 실제로 제가 보면 지금 한국에서 받는 급여의 3배? 4배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널스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도 똑같아요. 널스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냥 좀 많다 뿐이지 약간 여유롭게 살 수 있다 정도지 부자가 되는 직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기본적으로 꼭 나가야 되는 생활비 자체가 높기 때문에요. 그런 급여를 받아도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약간 노조가 있다면 매년 협상을 해서 조금씩 올리긴 하죠. 그런데 여기는 1년마다 셀프 평가가 있어요. 처음에 피어 그룹이죠. 동료들한테 나의 평가를 받고요. 그게 매니저한테 전달이 되고 내가 나를 평가를 해요. 나의 목표가 뭐였고 내가 이번 해에 무슨 성과를 이뤘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적어요. 그걸 적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는 매니저와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매니저가 느낀 한 해의 나를 평가하고 그 상담 이후에 내가 급여가 오르는 퍼센테이지가 정해집니다. 많이는 안 올라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뭘 그렇게 많이 주려고 하겠어요. 베네핏으로 따지면 한국이 좋아요. PTO 쓰고 시콜 쓰고 이런 문제의 베네핏이 아니라 한국은 출산휴가도 있죠. 육아휴직도 있죠. 스크럽도 주죠. 점심도 주죠. 제일 그리운 게 한국의 점심입니다. 저는 금요일마다 사 먹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이 금요일마다 텍사스 브리스킷을 줘요. 카페테리아에 가면 그걸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은 무조건 사 먹는 날입니다. 사 먹는 날이고, 그리고 저희 병원의 카페테리아의 피자가 되게 맛있어요. 되게 싼데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도 자주 그거 하고, 화요일에는 버터치킨이 나오는데 그것도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시락을 안 싸가는 날도 가끔 있는데, 가끔은 아니고 요즘에 좀 자주 있어요. 그런데 항상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 한국의 그 직원 식당의 점심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그때는 욕하면서 맛없다 하면서 겨우 이 꼴랑 이걸 주냐 했는데 그렇게 좋은 점심을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출산휴가. 저희 병원도 출산휴가를 주는데 8주인지 12주인지 저와 관련이 없어서 제가 제대로 듣진 않았는데 줍니다. 그런데 그 출산휴가가 돈을 어떻게 주냐면요.
내가 가입한 short-term disability가 있어요. 거기서 60% 70%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지, 진짜 한국처럼 막 나라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주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도 없고요. 그런 베네핏. 그리고 스크럽도 내가 사야 해요. 근데 스크럽 되게 비싸요, 선생님들. 많이 입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벌 사려면 한국 돈으로 20만 원 가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사고 그냥 싸구려 월마트 가가지고 그냥 싸구려 사가지고 입고 했는데, 수술실은 지원이 되거든요. 수술실은 어차피 그 밴딩 머신 같은 데서 그냥 내 아이디 카드 딱 찍어서 쫙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갈아입고, 다 그날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냥 거기 밴딩 머신처럼 쓰레기 처리함처럼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카드 딱 찍고 옷 탁 넣고 반납하면 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술실은 스크럽을 안 사도 되는데 병동이나 이런 데는 내 스크럽 내가 사야 합니다. 그것도 돈이 꽤 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요즘은 운동화를 좀 신는다고 듣긴 했는데, 미국은 이게 스크럽이든 가방이든 신발이든 뭐 헤어 커버하는 그 캡이든 이 모든 것들이 배지든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개인 돈을 들여서 다 사거든요. 저처럼 돈 들이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아마존에서 제일 싼 거 사가지고 막 그냥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돈을 되게 많이 쓰는 자기의 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많이 쓰는 널스들도 많아요. 신발 사면 막, 나 이거 샀어 이러면서 자랑하고, 그거 알아봐 주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물어봐 주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약간 한국은 기계에 많이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기계에 되게 많이 의존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한국 간호사들 보면 이렇게 IV 되게 잘 잡잖아요. 근데 여기는 IV를 이렇게 잘 못 잡아요. 잘 못 잡고, 못 잡기 때문에 이렇게 베인 파인더라는 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걸 쓰면서도 잘 못 잡아요. 근데 여기서도 잘 잡는 애들은 또 잘 잡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울트라사운드 가이드 IV 머신 팀이 있어요. 울트라사운드를 가지고 와서 IV를 잡아요. 그런 기계적인 거. 그리고 왜 한국에서는 사실 C라인 잡을 때 저는 의사들 그냥 이렇게 잡는 거 봤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잡는 거 같은데, 여기는 뭘 해도 울트라사운드 머신을 가지고 와서 다 해요. 제가 그때 막 이렇게 왜 C라인 하나 잡을 때 한 5분 10분 이상 걸리면 수쌤이 막 뭐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의사들한테 막 하면서 짜증내고 막 이렇게 뭐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그거 하나 잡는데 울트라사운드 그 머신 딱 들고 와가지고 진짜 막 한 30분 1시간을 걸려가서 막 이렇게 잡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머신에 의존하는 게 좀 크다.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사실 편리함으로 다가오기는 해요. 빨리 해야 하면서 이렇게 압박받는 분위기가 아니라, 약간 너도 나도 약간 조금 릴렉스해서 일을 하는 분위기가 되고, 하나하나의 업무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급하게 막 이렇게 다 하고 포커스를 다 한 곳에 잡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 한 곳에 포커스를 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저같이 많은 것을 해야 되면 너저분해지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만 포커스를 잡아서 하는 것도 사실 좋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약간 플롯을 갈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플롯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약간 인계하는 부분, 그리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이 환자의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해가지고 진짜 세세하게 들어가서 간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대충 하는 건 아니지만 딱 그날 그 환자의 포커스에 맞춰서 인계를 주고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인계도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플롯을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늘 새로운 환자를 받고 일을 하고 간단하게
일을 하고, 컴퓨터에서 이렇게 약 같은 것도 스캔을 해서 그냥 스캔해서 주고 하다 보니까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 뭐 이런 거, 뉴로 같은 경우에 뉴로 체크를 해야 되는 환자, 그런 경우에는 뉴로 병동의 뉴로 간호사들이 해요. 그 서티피케이트 있는 간호사들이 하거든요. 그 외에 그냥 일반적인 환자들을 플로도 널스들한테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롯이 가능하고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인계하는 문화도 사실 달라요. 한국은 컴퓨터를 보면서 막 인계를 하잖아요. 어떤 곳은 또 카덱스를 써서 카덱스를 보면서 인계를 하는데, 저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여기서 그 좋은 에픽을 쓰면서 왜 컴퓨터를 보면서 인계를 안 하지? 그걸 왜 꼭 다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자기 인계장에 안 적어놓은 건 또 컴퓨터 로그인해서 또 봐야 돼요. 근데 컴퓨터를 안 쓰고 인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사실 카덱스 쓰면서 인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인계장을 만들어서 막 써가지고 그걸로 인계를 줬어요. 근데 전 그게 편했어요. 왜냐면 영어가 약하기 때문에 문장을 챗GPT로 막 검색을 해서 거기에 문장을 막 써가지고 그걸 읽었었어요. 그래서 전 그것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인계하는 방법도 사실 다릅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부분에서 한국은 오버타임이 아니지만 오버타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막내번들의 잡, 그리고 약간 주니어급의 잡, 시니어급의 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막내번들은 물품 카운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휠체어 하나, IV 펌프하고 IV 폴까지 카운트를 했어요. 환자가 걸어 다니는데 그거를 전 병동을 뒤져가면서 그 폴대를 찾았어요. 와, 정말. 그리고 왜냐면 그거를 내가 못 찾으면 다음번 내가 인계할 때 그걸 꼭 찾아놓고 가야 되니까 오자마자 그 폴하고 막 체크해서 그 전 듀티에 막내한테 이거 어딨어 물어봐가면서 진짜 막 그걸 다 찾아놓고 했던 그 시간이 정말 엄청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인계를 하는데 내가 일을 막 하고 끝날 시점 다 돼서 그 다음 듀티에 막내번 간호사가 와가지고 야 알비폴이 2개가 비어 이거 어딨어 막 이러면 같이 막 찾으러 다녀야 되고 그걸로 제가 막 이 오버타임이 더 많아지고 이랬던 그 시간들인데 여기는 물품 카운트 안 합니다.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것도 있고 물품 카운트 자체를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IV 펌프가 몇 개 있는지, IV 폴이 몇 개 있는지, 바이탈 쌓인 기계가 몇 개 있는지 그딴 거 체크 안 합니다. 그거는 정말 좋아요. 미국 간호사로서의 장점, 제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영어를 못하는 내 자신이 사실 슬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고요. 다양하고요. 공부를 하면 그걸 더 인정을 해주고요. 서티피케이션도 되게 많고 널스 프랙티셔너로도 갈 수 있고 이게 중환자실 경험이 있다 보면 CRNA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진짜 교수를 할 수도 있고 스쿨 널스를 할 수도 있고 에스테틱의 간호사로도 할 수 있고 클리닉 같은 데 가서 그 MP 과정을 해서 클리닉 같은 데 가서 FNP로도 처방 내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리더십으로 진짜 빠질 수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법을 공부해서 의료에서 진짜 변호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영어만 된다면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간호사로서는. 그게 하나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간호사는 아가씨, 헤이 간호원 이렇게 많이 불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간호사로 존중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요. 너의 서비스가 너무 고마워요. 우리를 위해 일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널스 윅이 되면 실제로 많은 가게들에서 할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공짜로 주거나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스크럽을 입고 다니면 되게 좀 다들 무시하지 않고 약간 존경을 표하고, 이런 말도 있었어요. 학교를 갈 때 그냥 동양인으로 그냥 입고 가지 말고 스크럽 입고 가라 무조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스크럽을 입고 애들 학교에 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간호사에 대한 인식도 높고 좋고,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이렇게 하대당하는 수직 관계가 아니라 약간 평등한 관계, 가끔씩 수직으로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 평등한 관계다. 그런 것도 사실 좀 많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이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우리 엄마 간호사야 라고 얘기하면서 할 수 있다. 그런 누구 엄마, 그리고 그냥 세상을 삶에 찌들린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간호사로서, 하나의 인생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 즐길 수 있다,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간호사가 된 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로서는 한국이 좋아요. 후회하진 않습니다. 영어만 빼고요. 영어가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간호사가 된 걸 후회하지 않고, 저는 미국 간호사로 살아가고 있는 제가 너무 좋습니다. 안녕.